해방되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문맹률을 조사했는데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 10명 중 8명이에요. 78%. 2명만 글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어느 농촌에 편지가 오면 그 동네 글을 읽을 줄 아는 집으로 편지를 들고 뛰어가야 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인들이 담당하던 전국 행정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도청, 군청, 면사무소 뭐 등, 그리고 기관차 전부 올스톱 돼야 돼요. 기술자도 없고 글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나온 속담이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미 군정이 경찰을 포함해가지고 공무원들을 그 일제 경력자들을 그대로 채용한 겁니다. 지금 빨갱이들이 이승만이 자신의 권력을 잡으려고 친일 경찰을 채용했다고, 친일파들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죠. 미 군정이 이렇게 일제 때 경력자들을 그대로 채용하니까 박헌영이 미 군정 사령관에게 따집니다. 지금 군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들은 전부 일제 앞잡이로 민족을 수탈하던 반역자들이다. 그들을 즉각 해고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미 군정을 향해서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미 군정의 목적은 니네 나라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일본이 사용하던 공공건물, 기계, 열차, 그곳에서 일하던 인력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은 효율성 때문이다. 그 사람들 다 해고하고 안 쓰면 이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는다. 그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빨리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미군정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들을 채용하겠다. 그리고 미스터 박, 네가 주장하는 저 사람들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눈에 저 사람들은 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이 빨갱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유독 친일자 처단을 강조하는 건 사실 지네들 이득을 위한 명분 좋은 소재입니다. 이 시기 이승만 박사는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무비판적으로 의식화되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멸공 강의를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가지고 저들이 쳐내려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쪽도 군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단독 정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빨갱이들은 지금도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 단독 정부 설립을 주장을 해가지고 남북 분단이 왔다고 우겨댑니다. 그런데 이북에 엄연히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와중에 100만 명이 탈출해 오면서 이북에 무시무시한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본 소련군 무시무시한 탱크를 아무리 말해도 이남 사람들이 탱크가 뭔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이승만은 저 무지막지한 군대가 곧 쳐들어 내려올 거니 당연히 이쪽도 군대를 만들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한반도 전체 점령을 노리던 소련 군정은 체계적 방어를 주장하는 이승만이 가장 큰 적이었을 겁니다. 원래 이 빨갱이란 말도 이북에서 탈출하신 그때 월남인들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탈출해 왔는데 일명 38 따라지라고 불렸죠. 노숙을 했습니다. 호련단실 내려와서 일가친척도 없고 그러다 이들이 이제 점차 자리를 잡고 이들이 본 북한의 그 빨간 완장들을 죽창질. 그래서 빨갱이 했는데 이남 사람들은 이때만 해도 빨갱이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승만 고향이 이북 아닙니까? 그는 자기 고향에서 탈출해온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저기 만들어주는 빨간 군대가 다른 나라에서 그랬듯 곧 이남을 쳐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군정 장관을 만나가지고 당신 눈에는 저 이북에 만들어지는 군대가 안 보이쇼. 큰일 났어. 빨리 여기도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닥달을 합니다. 그때 미군정 사령관 하진은 이남의 군사 조직을 만들면 소련이 시비를 걸 것 같아가지고 제일 이쪽에 군사 조직을 만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승만이 하도 닥달을 하고 내가 더 원수 그리고 미 국무성에 탄원서를 보내고 하니까 하진은 소련 눈치를 봐서 국방이란 말을 피해 치안 담당 경비대란 이름으로 뒤늦게
한국의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 미 군정은 좌우 합작 정부를 거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산당과 합작 정부는 자기 집에 불 지르는 것이라면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 국민들이 이에 동조할까봐 미 군정은 이승만을 잡아다 가택에 감금시켜버립니다. 미 군정하고 연결된 전화도 끊고 집 앞에 헌병을 세워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 오는 편지도 뜯어봅니다. 이승만이 이 지경이 되자 그 도남장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그럽니다. 이승만은 할 수 없이 한강에 보이는 저 마포 강변 판잣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손수 망치질로다가 문짝을 고쳐달고 물찌개로 물을 저다가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부엌에서 시한폭탄이 발견돼가지고 암살 위기도 넘기고, 이때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다시 재선이 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 박사는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미 국무성에 제출하고 넉 달간 미국에 머물면서 국회를 비롯해서 각계에 미국의 친소련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리고 이북 상황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거듭 설파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 각계 각층의 절친한 뉴욕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온 워싱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원 동문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맥이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그 담당 교수 윌슨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유력 인사들에게 미 국무성 안에 소련 간첩이 있다, 그리고 이북에 이미 소련 위성 국가가 만들어졌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미 군정 사령관에게 그 주장이 사실인지 이북의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때 미 군정 사령관 하지가 보낸 보고서를 보면 소련군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경계선 38선을 국경으로 만들고 이북의 소련 위성국가를 완성하고 있다. 우리는 소련군 사령부와 많은 타협을 했지만 모두 허사가 됐다. 소련군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이북에 들어와서 이북을 개조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남에서 이북으로 간 열차, 트럭 등 물자와 사람이 이북에 억류되어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2년간 소련과 실랑이를 하던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이승만 제안대로 유엔에 넘기고 한민족 자치 정부를 세우게 하고, 정부가 쓰면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라는 방침을 세웁니다. 이승만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승만이 미국을 방문한 뒤로 미국의 친소련 정책은 180도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트루먼은 반소련 반공주의 독트린을 미 의회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나토군을 만들어가지고 소련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도 유지되는 나토군이 이때 생긴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의 요지는 어느 나라든 소련을 방어하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왜 소련 위협을 받고 있던 그리스, 터키가 이 지원에 의해서 조카를 막지 않습니까? 당황한 스탈린도 자본주의와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반세기를 넘게 냉전으로 대치를 하죠. 결국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고 러시아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살게 됐습니다.